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하면은 저는 프리랜서 포함해서 직원이 27명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후회되는 포인트예요. 직원이 27명이고 규모도 작진 않고 자동화도 되고 일도 대신 해주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쇼핑몰을 운영할 때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단순하게 직원이 많으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진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직원을 되게 빨리 채용하고 싶었고 실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업무의 직원을 가장 먼저 채용했냐? 바로 수비의 영역인 물류팀 직원들부터 가장 먼저 채용을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이렇게 5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절대 물류팀 직원을 먼저 뽑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고정비용이라는 애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사업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고정비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고정비용이라는 카드를 진짜 필요할 때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외주를 줄 수 있는 업무는 외주로 해결하고 웹디자이너, 기획 이런 매출과 직결되는 곳에만 고정비용이라는 카드를 썼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지금 인건비로 한 달에 4천에서 5천 사이가 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삐끗했어요? 그러면 고정비용이 4천에서 5천만 원으로 불어나 버렸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케일이 커져버려서 이렇게 뭐 외주를 준다거나 어떤 사업 시스템을 변경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물류 파트를 지금 와서 외주를 주고 풀필먼트로 변경한다고 하면은 직원도 다 해고시켜야 되고 사무실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엄청나게 수많은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 고정비용이라는 이 카드를 아껴 썼다면 저는 지금 직원이 27명이 아니라 한 6명에서 7명 정도만 했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고 사대보험, 퇴직금, 연월차 수당, 인사관리 등 여러가지 면에서 훨씬 더 가벼워졌을 거예요. 쇼핑몰에서 가장 먼저 이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배송 물류 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 동대문 대리발송 업체를 써야 된다. 대리발송으로 배송 물류 파트를 넘기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 마케팅에 투자해야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대리발송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테고리의 3PL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3PL은 여러분들이 물건 입구를 창고에다가 시키면은 거기서 검수, 포장, 출고를 해주죠. 그런데 의류 카테고리는 어때요? 동대문 사입이라는 거를 맨날 해야 되잖아요. 물론 재고를 미리 쌓아놓는 품목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품목은 사입을 매일 나가고 창고에 매일마다 입고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3PL을 썼을 경우에는 매일마다 운반비와 입고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매일마다 이거 누가 해줄 건데요, 그죠? 사입 삼촌을 또 따로 구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동대문 대리발송 업체는요, 동대문 사입부터 검수, 포장, 출고 작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 번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운반비하고 입고비하고 사입 삼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시스템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류 카테고리에 특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의류 쇼핑몰을 하신다면은 일반 3PL이 아니라 동대문 대리발송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택배를 직접 보내거나 물류팀을 꾸리게 되면은 어떨까요? 동대문 사입 삼촌도 따로 구하고요, 택배 업체도 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번 정리해보면은 동대문에서 본인 쇼핑몰 창고 또는 사무실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속포장을 하고 검수를 해서 겉포장을 한 다음에 택배 기사님이 그걸 수거해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직접 보내게 된다면은. 그런데 대리발송을 쓰면요, 동대문에서 사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대리발송 업체로 가고요, 그 물건이 업체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객님한테 가게 되는 거죠.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택배가 몇 건 안 나갈 때는 직접 보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대문 사입 삼촌을 셀러오션이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은 도매처 한 집을 픽업할 때 1,500원에서 3,0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픽업만이요. 그리고 그 픽업된 비용을 본인 사무실이나 집으로 받을 때 배송비가 또 3,000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받아보면 어때요? 우리가 직접 검수랑 포장을 해서 편의점 택배든 계약 택배든 택배를 또 보내죠. 그러면 이때 뭐 편의점 택배 기준으로 한 3,000원 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은 얼마예요? 3,000원, 3,000원, 3,000원 하면은 9,000원에서 적게는 7,500원, 1,500원, 3,000원, 3,000원 하면 얼마예요? 7,500원. 많게는 9,000원까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들어요? 내 노동력하고 시간이 든다는 거죠. 요즘은 대리발송 업체에서도 하루에 한 건 나가더라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500원에서 9,000원이 아니라 대리발송 어때요?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3,900원에서 4,500원만 내면은 한 건을 보내는데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데이터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적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도 이 대리발송을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한 건이 아니라 하루에 200건이 나가요. 그러면 뭐가 더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하루에 택배가 200개가 나가면은 한 달 기준, 한 달은 뭐 20일도 있고 22일도 있고 막 23일도 있는데 그냥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22일로 고정을 해두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00개가 나가면 한 달에 4,400개의 택배를 출고해요. 그러면 거기에 드는 부가 비용이 인건비, 택배비, 부자재 비용, 사입삼촌 비용 딱 이 정도만 가정을 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물류팀을 꾸려가지고 하루에 택배를 200개 보낸다고 했을 때 인건비는요 600만원입니다. 최소 3명. 자, 이때 3명의 기준은 대표님 본인이 물류 작업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사실 근데 택배 직원이 베테랑이 아니라면, 경험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 3명으로도 하루에 200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200개는 기준이 각각 지역마다 집화 시간이 다르겠죠. 집화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3명으로 하면은 이제 한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뭐가 있었냐면 택배비가 있었어요.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CJ 대한통운 단가 기준으로 한 달에 4,000개 구간이면 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택배비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소는 부자재 비용이에요. 부자재 비용도 되게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속고 봉투 합쳐가지고 100원으로 쳤을 때 4,400개면 4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입삼촌 비용인데, 이것도 사실 거래처를 방문하는 개수 또는 대봉 개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만원 정도 월 사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총 다 합치면은 내가 하루에 200개를 보냈을 때 자체 물류팀을 꾸린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1,794만원 정도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뭐 세금이니 사무실 비용이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일단 다 빼고 그냥 인건비, 택배비, 부자재 비용, 사입삼촌 비용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리발송을 쓰면 어떨까요? 하루 택배가 200개가 나가면은 한 달 22일 기준으로 4,400개가 출고가 됩니다. 뭐 이거는 업체마다 다르겠지만은 저희 업체 기준으로 올빗 풀필먼트 기준으로 월 1,000건 이상 보냈을 때 한 건당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4,400원하고 4,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1,76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앞에 얼마였냐면 1,79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대리발송을 썼을 때 1,760만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시에는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리스크예요. 리스크. 첫 번째 예시는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3명으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 이 직원 3명이 일할 사무실도 필요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예시는 어때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죠. 혼자 집에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정 비용이 없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러면 두 번째 예시는 리스크가 아예 없냐? 아니에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대리발송 업체의 업무 역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200개씩 나가는데 5배송도 작고요. 검수도 잘 못해요. 불량 제품 자꾸 가고요. 그 다음에 소통도 느려요. 일 처리가 깔끔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CS가 고스란히 본인한테 다 들어오죠. 그게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일 잘하는 대리발송 업체만 찾을 수 있다면은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리발송 업체를 쓰는 것이 무조건 맞다. 그런데 이왕 쓰실 거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인증이 된 일 잘하는 대리발송 업체를 쓰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써야 된다고 했죠? 저희 업체인 올빗 풀필먼트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가 왜 좋아요? 라고 하면은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택배를 1,000건 이상 보내요. 그러면 VIP에 속하고요. 만약에 1,000건 미만으로 보내요. 그러면 베이직에 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베이직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베이직에는 사입 신청과 배송 신청 프로그램을 회원가입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기 SO 플러스라는 곳에서 사입 신청을 하고 올빗 자체 프로그램에서 배송 신청을 하면은 고객님한테 사입부터 검수 포장까지 해서 발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SO 플러스에서 사입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역할은 딱 이거예요. 사입 신청을 한다. 내가 오늘 누전 5층 105호에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발주를 넣고요. 여기 SO 플러스에 들어와서 누전 5층 105호를 찾아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대납금 있죠. 이날에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2만원 입금해야 돼요. 그러면 2만원이라고 적고요. 여기 매장 저장 플러스 사입 신청을 누르시면은 그날에 픽업해야 될 리스트가 올빗 사입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입이 들어가는 거죠. 의류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아실 겁니다. 올빗에서는 똑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그러면 찾아서 추가 해가지고 그날에 들어갈 픽업 리스트들을 다 추가해서 넣어 놓으시면은 그날에 동대문 사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일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맨날 사입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동대문이 쉬는 날에는 사입을 안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 바로 올빗 자체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찾아보시면은 대리발송 업체가 되게 많긴 한데 자체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통은 뭘로 진행을 하냐고 하면은 엑셀로 진행을 하거든요. 엑셀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면은 그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이제 대리발송 업체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엑셀이 무조건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엑셀이 안 깔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엑셀에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누락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는 엑셀로 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락도 없고 일사천리로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거는 엑셀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입할 양이 많다면
하면은 엑셀로 해도 되는데 엑셀 말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를 작성해가지고 접수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입 상세 내역하고 배송지 작성, 이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은 그날 물건이 올빗 물류창고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들어온 물건을 가지고 상세 내역을 보고 입고 체크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배송지 작성된 정보를 가지고 고객님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입 상세 내역이라는 걸 작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동대문에서 사입을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A를 주문했어요. 근데 제품이 B가 오기도 하고요. 난 분명히 3장을 주문했어요. 근데 한 장만 오기도 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상세한 내역을 내가 대리발송 업체한테 맡겼으면은 그 내역을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왜? 귀찮기도 하고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빗 풀피먼트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전부 다 일일이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D라는 도매처에 A 3장, B 1장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 주문한 걸 가지고 실제 사입이 된 내역을 예를 들어서 A가 3장 됐어요. 그럼 동그라미 치고요. B가 1장 주문한 게 안 왔어요. 그럼 X 치고요. 이걸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맨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입고된 내역이 있으니까요. 뭔가 도매처하고 분쟁도 줄일 수 있고요.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한테 발송할 제품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사입 상세 내역 직접 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받아보고 싶은 제품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촬영용 샘플이 됐든 아니면 그냥 한번 받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직접 수령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고객님이 아니라 여기 의뢰를 주신 대표님들이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입 상세 내역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두 번째로 작성하셔야 되는 게 배송지 작성이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고객님들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직접 수령으로 해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하면 나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 고객 수령에는 고객님들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송지 작성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운송장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되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출고 예정 송장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출고 예정 송장 조회는 오후 1, 2시에 조회가 가능하고요. 출고 확정 송장 조회는 오후 한 6시 정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고 예정 송장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동대문에서 사입하다 보면은 미송건이나 지연건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악성 CS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고객님께서 빨리 막 취소를 해버린다거나 오늘 제품이 됐는데 물건이 실제로 사입이 들어왔는데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상세 내역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린 이 입고 체크 내역을 보고요. 제품이 들어왔으면은 무조건 출고가 되기 때문에 출고 예정 송장조에서 송장 번호를 확인하셔서 취소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대리발송 업체는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송장 번호를 미리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 업체들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문제들을 출고 예정 송장 조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두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쯤 되면은 전부 다 내가 배송지 작성에 넣은 고객님들에 한해서 송장 번호가 전부 다 나오니까요. 여기서 확인하셔서 내가 CS 처리할 것들은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출고 확정 송장 조회는 여기서 실제로 출고된 것들, 우리가 포장하다 보면은 불량건도 생기고요. 3장 시켰는데 막 2장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이유 등으로 출고가 안 된 것들은 제외를 하고 실제로 출고가 된 것들만 출고 확정 송장 조회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송장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품 신청은 내가 고객님들로부터 하여금 반품이 들어왔으면은 기존의 운송장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하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CJ 대한통운으로 반품 신청이 들어가고요. 고객님들에게 영업일 기준으로 뭐 한 2, 3일 정도 걸리죠.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수거를 해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샘플을 받았어요. 그러면 샘플 같은 경우도 반품 접수를 통해서 내가 직접 택배를 보내러 가서 올빗 본사에다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반품 신청 접수를 통해서 기사님께서 픽업해 가실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날 보냈던 내역들은 여기 일별 정산 내역 조회에서 전부 다 상세하게 조회가 되니까요. 여기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반품이 들어오면은 그냥 반품이 들어왔습니다가 아니고 저희는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이 맞게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한테서 A라는 제품이 와야 되는데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제품마다 라벨을 부착합니다. 이 라벨이 왜 중요하냐면 올빗 풀필먼트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업체가 한 100곳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100개의 업체가 하나의 물류창고에 다 이렇게 섞여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뭐 똑같은 거래처 제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데 올빗 풀필먼트 저희는 한 번도 분실이 난 적이 없고요. 제품이 섞인다거나 아니면 내 제품이 다른 쇼핑몰로 재고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체 라벨을 부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면 이름표 같은 거거든요. 속포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우측 하단에 쇼핑몰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도매처 상품명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실도 적고요. 해당 제품이 다른 곳으로 섞여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 라벨을 왜 기존 대리발송 업체에서는 많이 안 쓰고 있냐? 귀찮거든요. 그리고 자체 라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거든요. 올빗 풀필먼트는 자체 라벨로 출력해서 귀찮은 작업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베이직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만약
만약에 내가 하루에 택배가 200건 나간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사입 상세 내역이랑 배송지 작성을 작성하는 데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VIP 서비스예요. VIP 서비스는요, 택배량이 한 달에 1000건을 넘어가는 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라고 했죠. 이 서비스는요, 방금 그 시스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면 바로 이 셀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셀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쇼핑몰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저 또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셀메이트의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싸다는 거예요. 이 셀메이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고정 비용이기도 하고 또 비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빗 풀필먼트는 지금 보시면은 셀메이트 풀필먼트 제휴사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증을 받은 업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창고 위치랑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럼 이 제휴업체의 혜택은 뭐냐 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여집니다. 또는 택배량이 많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줄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발송량에 따라서 또 이용요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존의 셀메이트를 사용하고 계신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문의를 주시면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셀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뭐가 좋은데, 그게 중요한데 VIP 대표님들은 발주만 넣으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SO 플러스로 사입 신청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화예요. 사입 상세 내역을 작성한다거나 배송지 작성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 셀메이트 안에서 전부 다 올빗 풀필먼트가 위임해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송장 입력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버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이걸 쓸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셀메이트여야 되냐면 의류 쇼핑몰을 하면은 여러 개 입점을 하잖아요, 플랫폼을. 그런데 뭐 하이버나 룩핀이나 지그재그나 이렇게 많은 의류 카테고리의 버티컬 커머스를 전부 다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근데 이 셀메이트는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심지어 룩핀까지 전부 다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류 카테고리를 하는데 하루에 200건 300건이 나간다. 그런데 뭔가 직원을 쓰기는 겁나고 내가 포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다 하면은 이 셀메이트를 무조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셀메이트에 제휴된 풀필먼트사를 써야 전부 다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장점 뭐냐면 이제 대리발송 업체를 쓰고 배송 물류 파트를 위임하게 되면은 내 재고가 몇 장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셀메이트를 쓰시면은 전부 다 재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품 접수 이런 것도 셀메이트에서 직접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 또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VIP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대표님 중에 하루에 주문이 원래는 뭐 한 20건 30건이다가 갑자기 막 300건 400건 완전 급상승한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혼자서 택배를 다 쳐냈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하루에 주문이 500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냥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500개를 쳐내려면요, 일단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물류 공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택배만 하루 종일 싸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몰려서 오기 때문에 진짜 이때 많이들 포기하시거나 쓰러지시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셀메이트를 통한 풀필먼트 제휴사를 사용하셔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을 규모가 좀 있는 대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월요일날 물류량이 제일 많고 화요일날 줄고 수요일날 줄고 목요일날 줄고 해서 금요일날은 물류량이 제일 없죠. 그러면 직원들을 막 뽑아놓고 출근시키면은 막상 금요일날은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월요일이 되면 어때요? 직원들이 부족해서 막 연장 근무를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매출이 급상승이 됐는데 택배 물량을 쳐내는 게 너무 힘들고 직원 관리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면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송 물류 파트에서 자동화를 만들어내고 고정 비용이라는 이 카드를 줄일 수 있다면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굉장히 줄이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쇼핑몰 키워오는 과정에서 올빗 풀필먼트와 같은 서비스가 있었다면 저는 무조건 썼을 겁니다. 그리고 상품 기획, 소싱, 촬영, 마케팅에 더 시간을 썼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갔겠죠.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쇼핑몰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